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시험 후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방법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게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공부법을 찾아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로 공부 방법이 잘못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서를 그냥 보고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이거를 뭐 밑줄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그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 보는 뭐 이런 걸 다 그냥 모른 채 그냥 교과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진짜 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공부법은요. 딱 한 개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맞다. 진짜 그러실 거예요. 뭐냐? 공부를 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법을 막 찾거든요. 공부를 하면 돼요. 안 해서 문제예요. 진짜로 공부 방법에서 제가 뭔가 피드백을 해보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건 공부를 안 했다. 이건 시간을 투자를 안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맞습니다. 저희 아이는 시간 투자를 잘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시간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을 법한 과목별로 우리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 방법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죠? 여기 문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인 경우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선생님마다 다양하게 시험을 내십니다. 그래서 뭐 알려는 드리겠지만 시험 분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어떻게 냈는가. 요 학생 같은 경우에 어디서 출제가 되었다. 부교재 모의고사 문학작품과 교과서 문학작품을 서로 엮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엮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하나만 나와 있는 작품들의 변형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진짜 점수에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방법은 전 시험을 분석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는 선지를 거의 바꾸지 않고 편집해서 많이 출제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이 작품 자체의 내용 파악을 선지를 통해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문학 개념어가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개념어 책이 있거든요.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학원을 보내면 되나요? 학원 보내셔도 되죠. 그런데 학원 플러스 학생이 개념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개념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심상에 관련해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문학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어의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무작정 공부를 그냥 문제집을 풀면 그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이 부분을 많이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어를 보자라는 것들. 그러니까 공부를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 나온다라고 하면 개념어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학생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교는 또 다르죠.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다수되었어요. 여기도 고등학교거든요. 시험 힌트 또한 수업 중에 공부한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서술형 수준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보지 못했던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선생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출제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 모의고사 연습을 제대로 했기에 객관식은 막힘없이 잘 푸른 거예요.
근데 서술형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쓴 거예요. 시간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방법. 우리가 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의고사 연습 제대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막힘없이 똑같이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술형을 빨리 쓰는 연습. 근데 수준이 높았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캐치는 해서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모의고사 3개년 완벽하게 외우겠다. 서술형 바로 OMR에다 쓰자. 그러니까 OMR에다 바로 쓰려면 이제 그 막힘이 없어야죠.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꼼꼼한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들을 예쁘게 쓰려고 시험지에다 쓰고 OMR에다가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 상상이 안 돼요. 진짜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지워지는 펜이 있어요. 샤프처럼 이게 펜이에요. 연필로 쓰면 번지고 OMR 카드에 쓰면 좀 그렇잖아요. 이 볼펜이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도 있어요. 그냥 기화되는 게 아니라 그 전용 지우개가 있어요. 그 볼펜 전용 지우개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문법도 착실하게 하자라고 우리 이 시험을 본 학생은 분석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두 개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였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이죠. 보시면 국어 평가 문제집, 자습서, 그 다음에 문제집 부로, 그 다음에 교과서 서술형, 교과서 필기,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요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중요한 것만 하고 정확하게 외우기. 다른 어떤 특수한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국어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한 2개 단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 자습서, 노트 필기, 평가 문제집, 알찬, 한끝 요렇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로 본 거죠. 요 정도 보면은 정확하게 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양이 좀 중요한 면도 있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문학 개념어 잊지 마시고 서술형 연습 꼭 중요하겠다. 방법적으로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셔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학 한번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그러니까 수학이 어차피 시간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빨리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부호도 잘못 본 거죠. 자이 스토리를 잘 풀어두어서 그래도 모의고사 변형은 잘 풀었다. 이렇게 해서 제발 정신을 차려. 부교재에서 강조한 문제들 이런 게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교과서, 부교재 외의 문제도 꽤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고 잘못 실수해서 이렇게 틀리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실수를 해서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제대로 빨리 푸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분석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 여기는요. 학교가 교과서 거의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집 앞에 배치하셨다는 거죠. 변별력 이렇게 둡니다. 시험을 풀 때. 시간에 쫓겨서 서술형을 이상하게 써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니까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너무 놀라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서 푸는데 막 손이 떨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계산 빨리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수가 갑자기 나왔네요. 여기는 점수를 제가 가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방법적으로도 연결이 되죠. 본인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걸 다 떠나서 시험지를 보면 먼저 전체를 조망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1번부터 막 풀려고 하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이 쭉 어떤 난이도로 있고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를 먼저 보는 게 방법이죠. 방법적인 면으로. 두 번째는 본인이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너무 앞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그리고 계산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당황스러워 하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본인에게 맞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게 A 학생에게는 이게 방법인데 B 학생에게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학생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시험 분석을 해서 그 과목에서 부족한 연습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볼게요.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연계 또 많이 됐습니다. 이 학교. 킬러 3문제 정도. 서술형 부분 점수를 아주 짜게 주셨어요. 여기도 시간 부족.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 연습이 이 학생한테 방법이겠죠. 그러면 시간 관리 연습이라는 게 방법적으로 서술형 부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안 주셨단 말이죠. 부분 점수가 안 주니까 통으로 다 맞아야 된다는 거니까 객관식에서 틀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교재 더 많이 푸는 거, 회동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유형을 좀 외워서 여기도 급박하게 서술형 문제는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풀지만 부분 점수를 거의 안 줘서 내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통으로 날릴 수 있단 말이죠. 점수를. 이 시험 같은 경우에 요거 시험을 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 수학에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도 부교재예요. 부교재는 수학 과목에서 고등학교 상당히 중요합니다. 2회독 했거든요. 좀 부족했다 싶은 거죠. 3회독 이상 하자.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게 꼬리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부교재를 보긴 봤으나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나올까봐 뭐 고쟁이나 이런 책들을 봤는데 너무 당황한 거죠. 부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부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나머지 문제들, 이 서술형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이 확 시간을 잡아먹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상황들이 됐던 거죠. 그러면 방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거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말고 이런 문제들, 꼬리 문제들을 일단 말고 나머지 문제에서 모두 맞는 것을 1차 목표로, 그리고 2차는 서술형 문제에서 킬러 문제들을 기존 패턴과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지금 풀고 있는 고쟁이나 아니면 뭐 일품이나 이런 교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문제들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 학생에게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 과목 영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분석한 걸 보면요. 변형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학교는 시험이 별로 안 어려웠던 거죠. 단어가 살짝, 실수 조금, 그 다음 서술형 실수가 약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 여기는 지문 변형을 아예 안 하시는 시험 문제 스타일로 내신 거예요. 그럼 요거의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변형의 회독이 더 많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단어 문제에서 생각보다 지문을 조금 열심히 외우느라고 단어를 좀 덜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부분들을 신경을 좀 더 써서 점수를 올려보겠다라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단어는 요즘에 내신에서 좀 많이 내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공부는 상당히 단어 공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등학교인데 교재에 변형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데 선생님께서 새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 영어 모의고사 지문이 하나의 논문에서 발췌가 되든 어떤 그 기사에서 발췌가 된 지문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문에 실제 그 출처를 보셔가지고 그 내용의 앞부분을 시험에 내신 거예요. 앞부분을. 그래서 새로 만든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때 편지나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들은 거의 안 내시니까 준비를 안 하는데 거기에서 문장 배열, 문법들이 나와버린 거죠. 아이들의 허를 찌르는 시험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은 지문 암기를 다 했어요. 통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학생이랑은 다른 형태의 공부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내용을 막 암기하는 것보단 단어 공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인이 영어 실력 자체를 올려서 문제를 봐야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런 데에서 방법적으로 A가 했다고 진짜 B가 할 수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는요 서술형이 많이 나왔어요. 시험의 1등급 컷은 95 예상인데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음에도 프린트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외운 학생은 그냥 다 점수를 가져간 거죠. 매우 꼼꼼하게 출제가 됐어요. 프린트에서.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시험을 첫 번째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실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내실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프린트를 매우 많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물리, 화학 요렇게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제 이 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다르게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물리, 화학 같은 경우에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고 교과서와 수업 외에는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또 여기도 학교마다 선생님께서 이거를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동일하게 가져가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또 반전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나머지 물리화학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요 프린트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걸 좀 빨리 끝내줘야겠죠. 다른 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제 그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보는. 그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이 학생도 1학년이네요. 자, 교과서와 부교재 선생님의 필기 프린트. 네, 저 아까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 있지 않나요? 과학 뒤에 사회도 그렇거든요. 여기는 선생님의 수업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선생님께서 필기하고 프린트 해주시는 것이 시험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과목이 탐구 과목이에요. 통합 과학, 통합 사회.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과학하고 사회 선행 좋습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너무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 학원만 다녀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험에서 낼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는 그리고 또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내야 될 필요가 좀 있죠. 너무 디테일하게 냈을 때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A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평가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너무 아이들마다 학업적인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시험을 내신다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땐 네 그거 상관없습니다. 상대평가로 쫘라락. 그다음에 우리 뭐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5등급제는 뭐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죠. 그러니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을 꼼꼼하게 보아야 된다는 점. 그다음 아이들이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은 과목들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실수해. 실수. 그래서 이렇게 오답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방법적으로 테스트를 보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들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멘탈. 시험 때 아이들이 첫 시험을 보고 나면은 너무나 걱정스러워해요. 풀 수 있는 거를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더 마음을 먹고 시험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자, 사회 한번 볼까요? 사회 이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죠? 선택 과목이 윤리와 사상과 세계지리입니다. 우리 세계지는 100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등이 93점. 디테일하게 적어졌죠. 본교재에서 개념이 많이 나왔고 사상가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게 문제에 다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틀렸어요. 잘 나온 내용도 적었어요. 복습을 해서 그런지 점수가 잘 났어요. 근데 무엇을 복습했냐 정확하게 나와있죠.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거 피드백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예습보다는 복습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는 어렵다고 느껴졌던 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도 다수. 이제 여기도 어차피 부교재, 개념 완성이었거든요. 부교재에서 더 응용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웠다. 근데 보면은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틀렸던 유형을 또 틀렸어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시험 연습을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노력을 하지만 부교재 다 보지만 본인이 테스트를 봐봐야 돼요. 시험을 봐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학생은 완벽하게 커버를 못하고 시험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도 시험 잘 봤긴 봤거든요. 점수를 제가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체크해 놓는 거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봤던 이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보는 거, 그걸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나의 점수의 1등급을 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이걸 써보면서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이들 딱 시험 본 직후는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맞다,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근데 이번에 또 연휴가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런저런 행사했죠. 딱 쉬고 나면은 깨끗하게 잊어요. 시험지를 다시 봐도 몰라요. 그 기분이 들지 않는 거죠. 이거 뭐였지? 이거 그냥 이렇게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한번 볼까요? 같이 나왔어요. 다른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한 부분 많이 나왔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암기하기. 제가 이런 학생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는 또 이런 쌤 많이 내세요. 작게 써져 있는 글씨 요런 거를 다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거기 몇 페이지에 어디 나와 있잖아. 바로 얘기할 수 있게끔. 너무 외에서 출제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는 거가 사회과학에서는 방법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도 정말 모든 학생이 다 시험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비슷하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 학부모님들은 시험 분석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또 기말고사를 시험을 봐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잘 개선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좀 더 부족한 게 나왔는가. 뭐 100점을 맞으면 괜찮죠. 잘했죠. 잘한 것만 분석하면 되는데 99점을 받았다. 그러면 1점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게 뭐였는가? 다시 한번 또 개선.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시험을 본다는 것에 아주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또 그 과정을 아웃풋을 보고 애 과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시험이기도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학생이 잘 봤다, 못 봤다의 결과와 상관없이 꼭 시험 분석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꼭 맞는 공부 방법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다양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